안녕하십니까? 해피실버 방송팀 메인 MC 조정옥입니다. 이제는 점점 봄 향기가 짙어가네요.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움츠렸던 몸속에서 새로운 생기가 소생하고 있겠지요. 새봄을 맞아 향기 짙은 봄나물은 입맛을 돋구어줘 우리 몸의 생명력을 다시 찾아준답니다. 이제 3월, 겨울 매서운 눈 속에서도 생명을 이어온 향기로운 봄나물이 반가운 것은 봄이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음력 정월 대보름날 겨울에 먹던 산나물을 다 먹어 치우는 것을 잔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봄이 되면 나올 새로운 산나물을 맞이하기 위해서라고 하지요. 봄나물의 쌉싸름하고 향긋한 정류 성분들은 개운한 맛으로 입맛을 돋워주고 양리작용도 뛰어나기 때문에 약초이기도 하지요. 요즘 의사들이 자연은 가장 훌륭한 의사다라고 하는 말은 봄나물의 강인한 생명력이 주는 효과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보름날 다양한 나물과 견과를 먹어온 풍속은 우리의 음식 문화가 자연의 흐름과 이치에 맞게 형성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옛 조상들은 자연에서 약초를 얻어왔고 자연에 순응하여 우리 몸을 치료하는 동양의학을 발전시켰지요. 반면 서양의학은 해부를 기반으로 한 자연을 극복하는 원리의 의술을 발전시켰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의술의 장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의술이 대체의학이라고 한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현대의학의 한계를 대체의학에서 찾으려고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지요. 대체의학은 과학자나 임상의사에 의해 증명되지 않은 동양의학의 예방, 진단, 치료에 사용되는 의술로 우리의 약초나 기공, 뜸, 침, 식이요법, 향기요법, 정골요법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노인들에게 기가 막히게 좋은 봄나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여 활기찬 생명 활동을 가동하기 시작하지요. 우리 인간에게도 봄에 나타나는 본능적인 생명 활동인 남녀의 만남을 우리는 봄바람 났다고 말하지요. 그 봄바람을 자연스레 감추려고 처녀들은 봄나무를 캤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은 미세먼지다, 황사다, 코로나다 하며 봄나물 캐는 처녀는 볼 수 없지만 약 100년 전 현재명 음악가가 나물 캐는 봄바람 난 처녀를 예리한 감각으로 살펴보고 가사를 붙이고 곡을 입혔네요. 봄바람 난 처녀의 부드럽고 간지러운 손결이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나물 캐는 처녀의 바람난 모습을 테너 박천수의 목소리로 들어보세요. 순간대 표래로 바람 불고 아지랭이 잠자리 나물 캐는 처녀는 언덕으로 다니며 고운 나물 찾다니 어렵다 그 손목 소먹이던 목동이 손목 잡았네 새빨개 얼굴로 부딪히고 가는 그의 고된 마음 변없다네 어렵다 그 처녀 들과 지나서 시냇가에 가니 꼬리치는 붕어 뜨고 있었다. 어들 꽃을 뜯어서 봄바람에 날리니 거동 위에 닿는 꽃
먹더니 손목자한테 새빨개 진 얼굴로 뿌리치고 가네. 그의 그것만을 넘어가네. 얼락보다 끝쳐려. 저는 싱싱한 봄나물이라면 특별히 요리를 하지 않고 먹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봄나물 하면 달래가 으뜸이지요. 톡 쏘는 매운맛이 일품인 달래는 지방에 따라 달롱, 달랑개, 들마농 등으로 부르다가 달래로 정착했다고 합니다. 들에서 나는 작은 마늘이라고 하여 한자로는 들마늘이란 의미의 야산이라고도 하지요. 미친년 달래 캐듯 한다라는 속담은 달래의 알싸한 맛만큼이나 사나운 성질로 모든 일을 뒤죽박죽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달래의 알리신 성분은 원기 회복에 도움을 주고 특히 칼슘과 철분을 많이 함유해 식욕부진이나 춘곤증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익히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봄 달래 하면 냉이가 꼭 붙어 다니지요. 목동들이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주머니와 비슷하다고 하여 목동의 주머니인 한자로 낭 혹은 냉이로 불렀고 영문명으로도 양식이 목동 주머니라는 세포스 펄스가 냉이라고 하니 시대와 지역의 차이는 없는 듯합니다. 냉이에는 단백질과 칼슘 그리고 철분과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어 간에 쌓인 독을 제거해 주므로 간 기능 향상 효과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비타민 A는 시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고 하네요. 나무 끝에 붙어 있어 목두채라고도 불리는 두릅은 맛과 향이 뛰어나고 단백질, 무기질, 인, 칼슘, 철분과 비타민 C가 풍부하며 사포닌 성분이 많아 혈당 강화와 혈액순환을 도와 당뇨병, 신장병, 위장병 개선에 좋다고 합니다. 지금쯤 제주도에 가면 노란 유채밭이 봄을 알려주고 있지요. 유채는 이름 그대로 기름나물입니다. 바닷바람이 심하게 부는 제주도에서 참깨 농사가 곤란하여 기름이 귀했기 때문에 유채를 많이 심었답니다. 열매로 기름을 얻고 잎으로 나물을 해먹으니 일석이조의 채소입니다. 유채 잎은 칼슘과 비타민C가 풍부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부기를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단연초로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쑥쑥 자라는 쑥 또한 서민적인 봄나물이지요. 흙이 있고 봄바람이 있으면 어디서나 잘 자라고 채취도 쉽고 맛도 좋아 옛부터 서민들이 즐겨 먹었지요. 독특한 향기인 치네올이라는 성분은 소화를 돕고 미네랄, 무기질,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감기 예방과 면역력 기능을 높여 노화 방지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노인들에게는 필수 봄나물이 되겠네요. 쓴맛이 나는 쓴바귀는 뛰어난 약효의 봄나물이지요. 한자로는 어찌나 귀한 채소라는 뜻으로 나귀채라고도 하며 생약명으로는 고채라고 한다네요. 섬유질과 칼륨과 칼슘, 비타민C, 당질 등의 영양소는 소화 기능을 돕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며 해열과 심신을 안정시켜준다고 합니다. 트리테르페노이드 성분은 면역력 증진과 질병의 치유력을 높여주며 시나로이드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 노인에게는 유익한 봄나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쓴맛에 이눌리는 항암 효과가 있으며 콜레스테롤 축적을 막아 성인병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쓴바귀는 국화과의 다년생으로 전국 각지에서 자라고 있어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채취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원추리는 옛부터 몸에 지니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이 있어 등남초란 별명을 갖고 있는데 겨우내 꽁꽁 언 땅 틈새로 싹이 나는 모습이 사람 인자를 거꾸로 한 것과 닮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물과 먹는 줄기와 잎부분은 비타민C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우울증, 불면증, 신경쇠약 개선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안정시키고 근심을 잊게 한다 하여 망우초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곰이 살 정도로 깊은 산속에서만 자라는 곰추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하여 항산화 및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고 기침과 천식 치료에도 좋으며 요통이나 관절통 완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셀 수 없이 귀중한 봄나물들이 있지만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봄나물만 소개했습니다. 봄이 되면 젊은 남녀들이 봄바람 나기 좋은 분위기가 되지요. 매섭던 날씨도 포근해져 여기저기 벌과 나비를 유혹하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겨울잠에서 깨어난 생명체들이 신성한 짝짓 뜬 싱그러운 봄바람에 그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청춘 남녀가 봄바람이 안 날 수가 없지요.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봄바람이 수처녀 가슴에도 불어와 나물 캐러 아장아장 들러 나가고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가고 하는 봄바람 노래도 많이 생겨났지요.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신윤복 그림입니다. 앞에 나무에 봉우리가 져 있는 것으로 봐서 봄날 같네요. 부채를 손에 든 남자와 봄나무를 캐서 바구니에 담은 안악은 봄바람이 난 것 같지요. 남자는 낮술을 한 잔 걸쳤는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남자가 안악에게 다나가 거기 뭐 있어? 하며 바구니를 슬쩍 당기네요. 봄바람이 난 처녀 총각들의 모습이 담겨진 1930년대의 노래 처녀 총각을 감상하여 볼까요? 유도순과 강홍식이 작사하고 김준영이 작곡한 노래를 국악인 고금성의 노래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허물한데 봄이 와 처녀의 가슴에도 밤을 캐러 갔다고 안장안장 들러가네. 산들산들 부는 바람 어리랑 가면이 절로 가네. 험이 들고 박다른 저 정각의 가슴에도 봄 찾아왔다고 비는 들어 불렁불렁 헛불에도 부서지다 못 들어지게 들려오네. 아 얼씨구 봄아가씨 기난 숨고
바구니 내던지고 버들까지 떴더니 양귀 쪽에 밥만 누워 참거든 손 싹둑싹둑 피리 만들어 보는구나. 노래 시름 봄바람 은하게 불어오네. 늙은 총각 휘막혀 어미자루 내던지고 이 소리를 맞춰가며 신세 가력을 하는구나. 민요풍의 흥겨운 장단이 봄바람 같아 저도 봄바람이 날 것만 같네요. 방송 끝나고 뒷산으로 나물 캐러 가서 봄바람 좀 쐬면 청춘을 되찾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노래였어요. 그렇게 캔 냉이와 달래는 저녁에 된장국을 끓이면 봄 향기가 일품이겠지요. 저는 달래 된장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을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국이 없으면 식사가 불가능하신 분들이 많지요. 어느 인류학자는 우리 민족 체내에는 국을 좋아하는 DNA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아주 오래전 원시 시대부터 공동 생활을 해온 민족이지요. 많은 사람이 공동 생활을 하려면 적은 양의 식자재로 모두가 식사를 해야 하기에 그에 맞는 조리 방법은 국을 끓여 먹는 방법이 유일하지요. 그런 이유로 국은 공동 생활의 대표적 음식이었고 우리 민족은 단체의 공동 생활에 아주 익숙한 민족이었던 것이지요. 여러 사람이 훌륭한 단체 생활을 하려면 남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예의가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예의 바른 민족이 되었다고 생각드네요. 접시에 개인적으로 먹는 개인주의 식사법이 아닌 우리 밥상에 반찬을 여럿이 같이 나누어 먹는 식사법은 집단이 같이 먹고 단합을 위한 식사법이지요. 비빔밥도 이것저것 있는 것 모두 넣고 골고루 잘 섞어서 여럿이 단체로 같이 먹어야 제맛이 난다고 하니까 이 또한 단체 음식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고유 음식이지요. 일반적으로 건강식으로 식물성 재료와 동물성 재료가 8대 2가 되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비빔밥은 그런 구성비로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어 오색과 오미를 가진 음양오행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즐겨 먹는 잡채도 식물성인 여러 채소와 약간의 고기가 재료여서 여러가지 채소라는 뜻으로 잡채라고 하여 이 또한 단체 음식이라고 합니다. 원래 당면은 넣지 않았는데 일제강점기에 당면이 들어가면서 요즘과 같은 형태의 잡채가 만들어졌지요. 또 조선시대 사도세자 아버지인 영조대왕은 사색당파의 당쟁을 없애 분당의 괴단을 없애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백성들의 단합을 유도하기 위해 탕평책이라는 정책을 폈지요. 여기서 유래된 여러 나물과 청포묵을 섞어 만든 음식이 탕평채가 유래되었으니 개성이 서로 다른 재료의 고유의 맛을 살리면서 공동체의 맛을 살려낸 지혜가 놀랍네요. 탕평채에 들어가는 다양한 재료의 색은 각 붕당을 상징합니다. 김의 검은색은 북인을, 청포묵의 흰색은 서인을, 고기의 붉은색은 남인을 뜻한다고 합니다. 봄이 오고 있으니
생명력 넘치는 봄의 향연으로 여러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일생 동안을 교직에서 헌신하시고 오래전에 정년 퇴임하시어 그동안 못했던 인생의 새로운 맛을 음미하기 위해 시를 쓰신다는 장윤태 실보님의 시입니다. 장윤태 시인의 이웃인 윤정혜 실보님이 실감있게 낭독을 해주시고 연규현 PD가 봄을 녹여낸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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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의 초대. 장윤태. 여보소 번님네들 뒷동산으로 좀 나와보소로. 겨울에 문 걸어 잠그고 사랑아리를 하던 개나리 진달래꽃 아가씨들이 봄바람이 나서 벚꽃을 꼬드기고 라이락을 들쑤셔서 서로 얼싸안고 사랑불이 붙였으니 닌들 말릴 수 있겠는가? 여보소서 번님네여 뒷동산으로 좀 나와보소. 비바람이 시샘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저들의 환향들도 엿보고 우리네도 한껏 봄에 취하고 술에 취해 한바탕 놀아보세 그려. 이 봄이 다 가기 전에 이 봄이 다 가기 전에 이 봄이 다 가기 이 봄이 다 가기 이 봄이 다 가기 여보소서 번님네여 우리네도 한껏 봄에 취하고 술에 취해 한바탕 놀아보세 그려. 산 너머 좁은 오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너머 뽀얀 논밭에도 온다네. 봄이다. 아지랑이 속삭이네. 봄이 찾아온다고. 어차피 찾아오실 공손님이기에 곱게 단장하고 웃으며 반기려네. 하얀 새 옷 입고 분홍신 갈아 신고 산 너머 좁은 오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너머 뽀얀 논밭에도 온다네. 봄바람이 나서 벚꽃을 꼬드기고 라이락을 들쑤셔서 서로 얼싸안고 사랑불이 붙였으니 저들의 환향들도 엿보고 곱게 단장하고
웃으며 반기려네. 하얀 새 옷 입고 분홍신 갈아 신고 산 넘어 좁은 옷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넘어 뽀얀 논밭에도 온다네. 들 넘어 뽀얀 논밭에도 온다네. 술에 취해 한바탕 놀아보세 그려. 늙은 나이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사랑에 빠질 것 같은 시였네요. 그렇지만 봄이 마냥 좋은 것만 아닌 모양입니다. 봄나물 하면 서민들이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에 시달리는 춘궁기 때의 고통을 연상하지요. 조선 숙종시대에 공제 윤두서라는 선비 화쟁이가 그 시대에 어려웠던 서민의 춘궁기 고통을 그림으로 남겨주어 어려운 사람을 보살펴주는 마음을 갖게 하였네요. 조선시대 때 가장 당쟁이 심했던 선조 광해군 인조 때 그의 중조부인 고산 윤선도는 남인으로 한성부 서윤 등 벼슬을 많이 한 세도가였습니다. 그 후에 윤두서 시대에는 서인이 집권하자 윤선도 후손들은 초야에서 학문과 예술에 매진하였지요. 윤두서는 다산 정약용의 외증조부였으며 김홍도 신윤복 화가보다 훨씬 전의 사람으로 조선시대의 서민을 위한 풍속화를 처음으로 그리기 시작하였고, 채도라는 나물 캐기, 수화이직도라는 집신 삶기, 선차도라는 목기 깎기, 석공도라는 돌 깨기 같은 서민들 모습을 담은 그림들을 그려냈지요. 화면에 나오는 그림은 서민의 안흥애가 산에서 봄나무를 캐는 장면입니다. 가파른 언덕과 산은 봄의 서민들의 춘궁기 때 팍팍한 삶을 말하는 듯하고, 한 여인은 고개를 돌리고 허리를 펴 쉬는 모습은 화사한 봄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고달프고 힘든 삶을 표현한 듯합니다. 어려운 춘궁기에 나만 배부르면 될 일이 아니라 주위에 굶는 사람은 없는지 선비 화가 공제 윤두서는 자신이 양반임에도 궁핍한 백성의 삶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화상 그림은 화면의 뒷면에 색을 칠해 앞면에 비치도록 하는 배채법으로 얼굴의 수염 하나하나까지도 정교하게 그려내며 윤두서의 정신까지도 담아냈다고 합니다. 국보 제240호로 어둠 속에서 떠오르듯 화면을 가득히 채운 윤두서의 자화상은 조선시대의 추상화 중 최고로 손꼽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선배시민자원봉사단 JWBC 중원방송단은 동영상 제작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회원님들이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되찾을 수 없는 것이 세월이니 시시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순간순간을 후회 없이 잘 살아야 한다. 루소. 지금까지 PD 연규헌, 아나운서 조정옥, 사회복지사 김민진이었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